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사건은 항상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치명적인 파괴는 내 마음속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제가 평생을 살아오며 본 가장 위험한 순간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큰 사고가 아니라, 사업 실패도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는 착각. 특히 60 이후 인생이 안정되었다고 믿는 그 시기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장님, 저는 이제 흔들릴 나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보다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인생 후반부의 사랑이 가장 큰 손실을 만든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 사랑은 달콤하게 시작되지만 대부분은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지켜온 것들을 먼저 노립니다. 자녀와의 관계, 건강, 평온함, 그리고 평생 모은 재산까지. 제가 대구에서 삼성 상해를 일구던 시절, 사업을 가장 흔드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믿고 싶었던 사람,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배운 가르침은 지금도 같습니다. 착각이 불러온 감정은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 60 이후의 사랑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당신이 흔들리면 당신 인생 전체가 함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많은 분들이 같은 함정에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외로움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마지막 기회라는 압박에 눈이 흐려지고 감정에 밀려 자산과 가정을 잃고 결국 혼자가 아닌 고립에 이르는 모습을 오늘 저는 60 이후에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6가지 치명적 위험을 숨기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제가 본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나올 단 한 문장만 제대로 이해해도 당신의 남은 20년, 30년이 지켜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주변 어르신에게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주제가 당신에게 중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당신의 삶을 지켜줄 콘텐츠를 받고 싶다면 구독해 주십시오. 그 작은 행동이 당신의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60 이후 사랑의 첫 번째 위험, 외로움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순간. 제가 오늘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위험은 바로 외로움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순간입니다. 이 문제는 60세 이후에 가장 자주 일어나며 제가 평생 수많은 사람을 보면서 가장 안타깝게 지켜본 장면이기도 합니다. 60이 넘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큰 상실을 겪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고 수십 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혼자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녀들이 모두 떠나 제 삶을 찾아가고 집안이 너무 조용해지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는 생각보다 깊고 기나긴 외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그 외로움은 마치 마음 한가운데 크게 벌어진 상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때에 누군가 다가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식사 자리를 함께하고 당신을 바라보는 눈빛에 따뜻함이 실릴 때 뇌는 아주 위험한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안도감이 사랑이다 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저는 대구에서 삼성 상해를 하던 젊은 시절에도 비슷한 착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장사가 어려운데도 문 앞에 사람이 북적이는 날이면 이제 잘 되겠구나 하고 마음이 방심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장부는 냉정했습니다. 보이는 풍경이 아니라 본질을 봐야 살아남는다는 것을 그때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사랑도 같습니다. 60 이후의 마음은 외로움과 안도감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실수를 너무 쉽게 합니다. 평소라면 절대 마음을 주지 않았을 사람에게 갑자기 마음이 기울고 단 몇 번의 관심만으로도 그 사람을 특별하게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60 이후의 외로움은 20대, 30대의 외로움과는 전혀 다른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의 외로움은 그동안의 상실과 공백이 모두 겹쳐져 감정의 무게가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나이의 혼동은 훨씬 더 큰 대가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0 이후에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을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이게 마지막 행복일 수도 있다. 이러한 절박함이 당신을 너무 빠른 속도로 밀어붙입니다. 경고 신호를 보아도 무시하게 만들고 상대의 말과 행동을 깊이 검토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외로움이 만들어낸 착각 위에 관계를 쌓아 올리게 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지켜보며 이 착각이 가져온 후회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지혜로운 분이라도 외로움 앞에서만큼은 모두가 마음이 약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사랑으로만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친구들과의 모임, 함께 걷는 취미, 지역 사회 활동, 혹은 오래 잊고 지냈던 관심사를 다시 꺼내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은 충분히 채워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외로움의 전부를 한 사람에게만 맡기는 것입니다. 그 순간 사랑이 아니라 감정적 의존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60 이후의 의존은 겉으로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조용히 당신의 자율성과 평온을 파괴합니다. 이제 두 번째 위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시간의 압박이 판단을 흐릴 때입니다. 이 문제는 60 이후 사랑에서 거의 모든 분들이 겪는 가장 강력한 착각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20대에는 실수해도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상처가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으면 마음속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마지막일지 몰라. 더 기다리면 남은 인생을 혼자 보낼지도 몰라. 이 존재적 두려움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며 느낀 것은 이 두려움이야말로 노년의 사랑을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점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출발한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공포는 결정을 흐리게 만들고 흐려진 판단은 결국 당신에게 큰 대가를 요구합니다. 제가 삼성 상해를 운영하던 시절에도 비슷한 장면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물건값을 받지 못해 자금이 빠듯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거래처에서 지금 바로 계약하지 않으면 다른 상인에게 넘기겠다는 압박을 주곤 했습니다. 시간에 쫓기면 누구나 흔들립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수록 멈췄습니다. 내가 급하면 상대는 느긋해지기 때문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결정한 계약은 항상 실패로 돌아왔고 천천히 다시 계산하고 판단한 결정만이 회사를 살렸습니다. 사랑도 완전히 갔습니다. 특히 60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지낸 한 60대 초반의 남성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기술자로 성실하게 일해 은퇴한 분이었습니다. 몇 해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 혼자 조용히 지내던 분이었지요. 어느 날 취미 모임에서 58세의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활달하고 웃음이 많고 그분의 회색빛 일상에 밝은 색을 입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불과 2주도 되지 않아 두 사람은 매일 만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그녀는 사실상 그의 집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되던 날 그는 그녀에게 함께 인생을 다시 시작하자고 말했습니다. 그의 아들, 딸은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천천히 하세요. 아버지는 그분을 아직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너희는 시간이 있지만 나는 시간이 없다. 더 이상 기다리다가는 행복을 놓칠지 모른다. 이 말이야말로 60 이후 사랑의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이 조급함이 모든 경고를 지워버립니다. 실제로 그 이후의 이야기는
이제 예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 후 몇 달 만에 그녀에게 숨겨진 빛이 드러났습니다. 부부인데 이 정도는 이해해 줘야 하지 않느냐는 말과 함께 그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지출은 점점 늘고 경계선을 세우려고 하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나를 버리겠다는 건가요? 그럼 제가 떠날게요. 당신을 다시 혼자로 돌려보내면 되겠지요. 그는 두려웠습니다. 또다시 혼자라는 현실이 올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매번 한 발 물러났습니다. 그렇게 그는 평온을 잃고 자녀와의 관계도 멀어지고 재산 역시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가 몰랐던 사실입니다. 그의 판단을 흐린 것이 사랑이 아니라 시간이 끝나간다는 착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급함은 환상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갑자기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인연은 나이가 들었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험이 많아지기 때문에 좋은 인연을 만날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문제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순간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일 거야. 그 말이 당신의 눈을 가리고 기준을 낮추고 경계를 흐리게 만들며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으로 몰아갑니다. 60 이후 가장 위험한 생각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 그 어떤 사랑도 이 조급함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위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노년의 사랑에 숨어있는 재산, 금전의 위험입니다. 이 문제는 겉으로는 말하기 민망하고 조심스러운 주제이지만 현실에서는 노년의 사랑을 가장 큰 상처로 이끄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60이 넘으면 누구나 지켜야 할 것이 생깁니다. 수십 년을 일해 마련한 집, 은퇴 후 생활을 버텨줄 연금, 자녀에게 남겨주고 싶은 작은 재산, 그리고 명예와 삶의 평온까지 젊을 때는 없었던 축적된 것들이 이 시기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축적된 것들 때문에 당신이 누군가에게 더 매력적인 목표가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제가 살아오며 가장 뼈아프게 본 진실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선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은 진심이지만 그 틈 사이로 감정과 재산을 동시에 노리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대개 이런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따뜻하고 친절하고 당신이 잊고 지냈던 감정을 다시 일깨워주고 작은 배려로 당신을 보이는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다 외로움이 조금 가라앉고 정서가 기댈 곳을 찾기 시작하는 순간 천천히 금전적 부탁이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부담 없는 작은 이야기들입니다. 잠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 곧 해결될 일인데 지금만 조금 도와달라. 같이 미래를 준비하려면 당연히 서로 믿어야 하지 않느냐 같은 말들. 저는 삼성 상해를 운영하던 초창기에도 비슷한 패턴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장부를 보면 명백히 위험한 거래처인데도 그쪽에서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젊은 상인들은 마음이 약해져 실수를 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신용은 기업의 생명이다. 점 하나라도 흐리면 그것은 이미 신용이 아니다. 사랑도 똑같습니다. 금전 이야기가 너무 빨리 등장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목적이 있는지 반드시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알고 지낸 한 60대 후반의 여성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학자로 살아오며 정직하고 조용한 성품으로 주변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은퇴 후에는 작은 연금과 서울의 오래된 집 한 채로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만난 60대 초반의 남성이 그녀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공손했고 말투도 부드러웠고 몇 번의 만남만으로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는 조용히 어려운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파트너와의 갈등, 밀린 외상대금,
곧 해결될 것이라는 약속.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시만 도와주면 내가 나중에 돌려줄게요. 이제 우리 사이에 이런 부탁이 뭐가 어렵습니까?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기울어 있는 상태에서는 현실보다 감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결국 그녀는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부탁은 점점 커졌습니다. 이미 정서적으로 기대기 시작한 그녀는 더 이상 거절할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결과는 예상한 그대로였습니다. 그 남성은 어느 날 연락을 끊고 사라졌습니다. 빚만 남기고 마음에는 깊은 상처만 남긴 채. 제가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은 그녀가 스스로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평생 이성적으로 살아온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속았을까요?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바보여서 속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필요할 때 가장 쉽게 상처받고 따뜻함 앞에서 가장 약해집니다. 그 마음을 노리는 사람도 세상에는 있습니다. 이 위험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금전적 착취는 단순히 돈을 요구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를 위해 공동명의로 하자고 말할 수도 있고, 당신 재산 때문에 자녀가 우리 관계를 반대한다고 가족을 갈라놓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모두 같은 목적을 향합니다. 진짜 사랑은 당신의 재산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평온, 당신의 자율성, 당신의 미래를 지켜주려 하는 사람만이 당신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네 번째 위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두 인생이 충돌할 때 생기는 동거의 위험입니다. 이 위험은 많은 분들이 거의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지만 노년의 사랑에서 가장 잦고 가장 깊고 가장 조용히 관계를 무너뜨리는 문제입니다. 젊을 때의 사랑은 서로가 빈종이에 가깝습니다. 생활 습관도 가치관도 인간관계도 아직 굳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60 이후의 사랑은 전혀 다릅니다. 이 시기에 두 사람은 두 권의 완성된 책과 같습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오며 자신만의 철학, 습관, 리듬, 인간관계를 단단하게 구축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두 권의 책이 한 지붕 아래서 한 권의 삶으로 합쳐지는 순간 마찰과 갈등은 거의 피할 수 없습니다. 제가 삼성 초기 시절부터 배운 것 중 하나는 서로 다른 시스템과 문화를 억지로 한 장소에 몰아넣으면 결국 충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장, 사무실, 창고, 주거 공간을 항상 분리하고 각자가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사람도, 일도, 생활도 맞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똑같습니다. 특히 60 이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살던 68세의 남성과 65세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두 분은 독서 모임에서 만나 서로의 배려와 따뜻함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함께 사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가 오갔고 두 사람은 희망을 품고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 3개월 만에 관계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성은 새벽에 일어나 집 안을 정리하는 깔끔한 성격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늘 같은 시간에 신문을 읽고 저녁은 6시쯤 먹고 밤 9시면 불을 끄는 생활을 30년 넘게 유지해왔습니다. 반면 여성은 저녁을 늦게 먹고 밤하늘을 보며 산책하는 것을 좋아했고 밤 12시쯤 잠이 들곤 했습니다. 집안의 물건들은 사용한 뒤 천천히 정리하는 편이었고 특히 친구들과의 모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었습니다. 처음엔 서로 배려하려 했지만 생활의 리듬이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아침에 조용히 책을 읽으려는 남성에게 여성의 늦은 취침 습관은 불편함이 되었고 여성에게는
남성의 정확한 시간표가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성의 자녀가 매주 일요일이면 손주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에게는 가족이 가장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성은 시간이 너무 가족 위주로만 흘러간다며 둘만의 평온한 시간을 원했습니다. 여성의 친구 모임은 남성에게 나보다 친구가 더 중요하단 말인가 하는 서운함을 남겼고, 정치나 세상 이야기를 할 때도 두 사람의 생각은 정반대였습니다. 처음엔 조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말 한마디도 상대의 마음을 건드리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분 모두 나쁜 의도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단지 자신의 삶을 완성해온 방식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에는 나도 바꿔야지라는 마음보다 이제 와서 왜 바꿔야 하지? 라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습관은 몸에 새겨져 있고 감정은 예민해지고 변화는 더 큰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렇지 않은 작은 일들이 자꾸만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말하지 못한 서운함이 쌓이고 집안에는 조용한 냉기가 흐르게 됩니다. 제가 본 많은 사례들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관계가 흔들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식사량이 줄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까지 경험했습니다. 사랑 때문에 시작된 동거가 삶의 평온과 건강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60 이후의 사랑은 반드시 한 지붕 아래 살아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요즘 많은 부부와 연인들이 생활 방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집을 유지하며 필요한 때에 만나고 정서적으로 깊이 연결된 관계를 이어갑니다. 이 방식이 누구에게는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구에게는 평온을 지키면서도 사랑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이 이미 완성된 만큼 동거는 사랑의 증명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지키기 위한 조정 작업입니다. 때로는 함께 살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다는 선택이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5번째 위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늦은 나이에 찾아오는 성적 친밀감의 착시입니다. 이 주제는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어려워하지만 노년의 사랑에서 가장 강력하고 은밀한 위험 중 하나입니다. 60세 이후에도 사람은 여전히 감정과 육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따뜻한 손길, 누군가의 시선, 오랜만에 들려오는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마음 깊숙한 곳을 흔드는 일이 충분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혼자 지내던 사람이 다시 원하는 대상이 되고 누군가에게 매력적인 존재로 느껴질 때 그 감정은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수년, 어떤 분들에게는 수십 년 동안 그런 감정을 잊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오랜 공백이 누군가의 작은 접촉 하나에 큰 파도처럼 감정을 밀어올립니다. 그러면 사람의 뇌는 마치 젊은 시절에 돌아간 것처럼 강렬한 호르몬 반응을 일으킵니다. 가슴이 뛰고 손끝이 떨리고 상대의 말 한마디가 깊게 스며듭니다. 그러나 이 순간 가장 위험한 착각이 시작됩니다. 이 감정은 사랑이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사랑일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채워지지 않았던 외로움과 신체적 공백이 갑자기 충족되면서 생기는 착시일까요? 제가 기업을 경영하던 시절에도 비슷한 원리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작은 성과 하나에 직원들이 들떠면 저는 오히려 엄격하게 말했습니다. 감정의 고조는 판단을 흐리게 한다. 기쁨 그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그 기쁨에 취하면 품질도 기준도 냉정함도 무너집니다. 60 이후 성적 친밀감도 같습니다. 그 감정이 너무 강해 상대의 다른 면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경계를 세워야 할 순간에도
그저 이 감정이 너무 오랜만이니라며 스스로 합리화하기 쉽습니다. 저는 많은 여성분들이 적어도 누군가에게 다시 여자라고 느껴진다는 이유로 무례함, 차가운 말투, 심지어 무시까지 참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감정이 주는 달콤함이 큰 만큼 상처를 흘려보내는 일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많은 남성분들도 그녀와 함께 있으면 젊어진 느낌이 든다 하며 분명히 해로운 관계를 놓지 못하는 모습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육체적 친밀감이 자존감을 다시 살려주는 듯한 착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의 본질은 대부분 균형이 아니라 의존에 가깝습니다. 신체적 친밀감은 사랑의 일부일 뿐 그 자체가 사랑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 감정만으로 결혼을 결정하거나 동거를 시작하거나 재산을 함께 쓰기 시작하는 순간 관계는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아집니다. 진짜 건강한 사랑은 신체적 친밀감뿐 아니라 존중, 소통, 생활 방식의 조화, 그리고 마음의 안정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60 이후의 사랑이 당신의 삶을 지지하고 평온을 더하고 당신을 더 넓게 만드는 관계라면 그건 좋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육체적 끌림 하나로 당신의 기준과 경계를 넘어서게 하는 사랑이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황금빛으로 보이지만 위험한 감정의 함정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6번째 위험은 가족, 자녀, 손주 관계가 무너질 때의 참혹함입니다. 이 문제는 노년의 사랑에서 가장 아프고 가장 되돌리기 어렵고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위험입니다. 60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혼자만의 존재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함께 해온 자녀들, 손주들, 형제들, 그리고 수십 년을 더불어 살아온 지인들까지 모두가 당신 삶의 일부입니다. 그 관계들은 단순한 연결이 아니라 당신의 정서적 유산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랑이 이 관계망에 너무 빠르게 혹은 너무 강하게 끼어들면 균형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는 기업을 운영하면서도 수많은 가정이 잘못된 한 사람 때문에 수십 년간 쌓아온 믿음과 평온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여러 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은 돈으로도 말로도 치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도에서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69세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3 자녀와 5 손주를 두고 있었고 아내를 떠나보낸 지 몇 해가 지나 혼자 조용히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삶에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따뜻했고 다정했고 그분의 오랜 공허함을 채워주는 존재였습니다. 아버지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자녀들은 급작스러운 변화에 걱정이 되었고 천천히 알아가시면 좋겠다라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가족은 당신의 행복을 원하지 않아요. 그들은 당신의 재산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 말이 아버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점점 자녀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가족 모임을 줄였고 유언장까지 고쳐쓰려 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잃어버린 듯한 상실감을 느꼈고 서로 간의 말다툼도 늘어났습니다. 가족은 서서히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몇 년 뒤 그녀가 갑자기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뒤늦게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상처는 너무 깊었습니다. 그중 2 자녀는 다시는 그와 예전처럼 가까워지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회장님, 외로움은 잠시지만 가족을 잃는 건 평생입니다. 이 말은 제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들은 문장 중 가장 무거운 진실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족도 소중합니다.
자녀들이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걱정하는 목소리는 당신의 선택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짜 사랑은 당신의 가족을 갈라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족을 존중하고 그들의 자리를 인정하고 당신의 삶 전체를 함께 품으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누군가가 나와 가족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고립을 만들기 위한 통제입니다. 당신의 인생 후반부가 평온하고 기품 있게 빛나길 원하신다면 이 부분만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입니다. 바로 노년의 사랑을 지혜롭게 지키는 마지막 조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6가지 위험을 말씀드렸다고 해서 60 이후에는 사랑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제 마음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오는 사랑은 젊은 시절보다 더 깊고 더 성숙하고 더 따뜻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의 사랑은 가벼운 설렘이나 충동이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이해하고 상처를 보듬고 남은 시간을 함께 나누려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기업을 일구며 오래 살아오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은 돈도 명예도 자리도 아닙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은 사랑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랑 앞에서 눈을 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사랑으로 착각하지 말고 마지막 기회라는 조급함에 휘둘리지 말고 정서적 조건과 금전적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을 경계하고 이미 완성된 두 인생이 부딪히는 동거를 신중히 생각하고 육체적 친밀감에 착시의 마음을 맡기지 말고 무엇보다 가족과 당신의 정서적 유산을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상처는 대부분 나쁜 관계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지키지 못한 선택에서 온다는 것을, 하지만 반대로 인생의 마지막 행복 역시 아주 조용한 선택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내 가족을 인정하는 사람, 내 삶을 무너뜨리지 않는 사람을 고르는 것. 진정한 사랑은 당신의 평온을 깨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존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당신을 더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당신을 가족과 갈라놓지 않습니다. 사랑은 당신의 인생 후반부를 더 빛나게 해야 합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넓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내릴 선택이 당신의 남은 시간을 지켜주고 평온을 더해주고 당신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선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잠시의 고독은 견딜 수 있지만 평생을 파고드는 나쁜 동반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가족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지키십시오.